1861년 고산자 김종호가 조선의 최고 지도 대동여지도를 완성했습니다. 오늘 역사 이뉴스에서는 대동여지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아울러 지도 제작에 평생을 바친 김종호에 대해서 집중 탐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역사 이뉴스의 최현지입니다. 조선 후기에는 정치, 경제, 사회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토지제도 개혁과 농업기술 개발, 상공업과 기술 혁신 등을 통해 나라의 힘을 기를 것을 주장하는 실학사상이 등장했고요. 아울러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높아져 우리 역사와 지리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지도로 손꼽히는 김정호의 대동여지도가 탄생하게 되었는데요. 그럼 대동여지도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대동여지도, 큰 조선의 전국 지도라는 뜻인데요. 대동여지도는 김정호가 이전에 만들어진 여러 지도들의 장점을 집대성해서 만든 지도입니다. 대동여지도가 나오기 전에도 조선에는 이미 많은 지도가 있었는데요. 조선 초인 태종 2년에는 팔도도와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가, 16세기에는 팔도 총도가 제작됐고 명종 때는 조선 방역지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들 지도는 국가에서 주관해 만든 것으로 국가의 행정, 정치, 국방의 필요에 따라 각 지역의 정보를 자세하게 담은 지도입니다. 그리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고 난 17세기 이후에는 국경 지역에 대한 정보가 한층 보강된 지도가 제작됐는데요. 18세기에는 실학자인 정상기가 우리나라 최초로 축척이 표시된 동국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축척이란 지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로 실제의 거리를 지도의 축소에서 표시할 때 축소 비율을 말하는데요. 이 지도 아래쪽에 긴 막대 모양으로 그려진 것이 바로 정상기가 만든 축척인 백리척입니다. 백리척은 백리, 약 40km를 1척으로 축소한 일종의 자로, 백리척을 기준으로 지도상에서 실제 거리를 계산할 수 있는데요. 김정호보다 100여 년 앞서 활동한 정상기는 백리척을 사용해 지도 제작 기술의 수준을 한 단계 높였습니다. 이 외에도 20리를 기준으로 제작한 조선지도, 팔도 9년지도 등 조선 후기에는 다양한 지도들이 제작됐는데요. 상공업의 발달로 상품들의 이동이 활발해지자 교통로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휴대가 쉬운 지도를 원하는 사람들도 점차 늘어났습니다. 누구나 한 손에 들고 다니며 언제라도 원하는 고을의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를 반드시 만들 테다. 김정호는 19세기 중엽까지 제작된 조선 전도들과 각 지방의 지도들을 분석하고 비교해서 잘못된 점을 고치고 빠진 부분은 채워 넣으며 청구도, 동여도 등의 지도를 계속해서 만들었는데요. 그 결과 1861년에 마침내 대동여지도를 완성했습니다. 대동여지도엔 이전에 제작된 지도 제작의 성과와 그 당시 서구에서 들어온 지도 제작 기법, 그리고 김정호의 열정이 담겨 있는데요. 대동여지도는 우리나라를 남북으로 22첩, 다시 말해 22층으로 나누어 표현했습니다. 22층으로 나뉜 한 층은 접으면 각각 하나의 책 형태가 되는데 이 책 하나를 첩이라고 합니다. 이 첩은 아코디언처럼 접을 수 있고 다 접으면 A4 크기의 책과 크기가 비슷해 보관과 휴대에 매우 편리했습니다. 지도 전체를 22첩, 즉 22층으로 나누어 놓았기 때문에 특정 지역의 부분이 필요할 경우 그 한 부분만 뽑아서 휴대할 수도 있는데요. 만일 한양에서 강릉을 가려면
한양부터 강릉까지 실려있는 13번째 층의 지도만 가지고 가면 됐습니다.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대동여지도는 모두 펼쳐놓으면 그 크기가 요즘의 3층 건물 높이와 비슷한 거대한 지도가 됩니다. 대동여지도는 원고지 모양의 눈금을 그려 축척을 표시했는데요. 눈금 한 개가 10리, 약 4km입니다. 이를 요즘의 축척으로 환산하면 대동여지도는 실제 거리를 약 16만 분의 1로 줄여서 만든 지도가 됩니다. 김정호는 대동여지도에 해당 지역의 정보를 꼼꼼하게 담았는데요. 산과 강은 물론 도로와 산성, 왕릉과 절, 나루터까지 표시했습니다. 또한 지도를 보는 사람이 많은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지도표를 만들었는데요. 지도표는 요즘의 일러두기와 같은 것으로 모두 14개 항목, 22종의 기호를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기호는 최대한 단순하게 만들었고 이미 기호로 설명한 부분은 지도에 따로 글로 기록하지 않았는데요. 가령 임금이나 왕비의 무덤인 경우 원 모양의 기호 안에 무덤의 이름만 간단히 썼습니다. 정릉일 경우 무덤을 뜻하는 기호 안에 정자를 써서 표기하고 정릉이라는 설명은 생략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글자를 줄인 만큼 지도에는 더욱 풍부한 내용을 담을 수 있었는데요. 고을에 성이 있는지 없는지, 군사상 중요한 지역에 설치한 행정구역인 진보의 상태는 어떠한지, 각 봉화대와 역참의 위치와 거리는 어떠한지 별도의 설명이 없어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선으로 뻗은 도로 위에는 10리, 약 4km마다 점을 찍어서 실제 거리를 알 수 있도록 했고요. 사람과 물자를 실어 나르는 백기를 알 수 있도록 배가 다닐 수 있는 하천은 2줄기로 표시하고 배가 다닐 수 없는 하천은 한 줄로 표시해 구분했습니다. 조선 후기 상업의 발달로 전국의 도로망과 각 고을의 상황이 정확하게 그려진 지도를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자 김정호는 대동여지도를 목판본으로 만들어 대량으로 찍어 보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동여지도 이전에도 중앙이나 지방관청에 많은 지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반 백성들은 쉽게 보거나 이용하긴 힘들었었는데요. 대동여지도는 이러한 지방 지도들과 역대 지도들의 장점을 살려 기호와 축척을 사용해 만들므로써 휴대성도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목판으로 만들었기에 지도를 널리 보급할 수 있게 했는데요. 해서 대동여지도는 조선 최고의 지도라는 명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대동여지도를 만든 김정호는 어떤 인물인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대동여지도를 완성한 김정호는 우리나라 지도 제작에 있어 첫손에 꼽히지만 그의 생애와 지도 제작에 평생을 바친 이유 등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몇몇 기록에 의하면 김정호는 1804년경에 황해도에서 태어났으며 30대엔 한양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김정호와 평생 친구로 지낸 실학자 최한기는 내 친구 정호는 소년 시절부터 지도와 지리지에 관심이 많아 다양한 지도 제작 방법을 연구했다. 이런 노력의 결실로 김정호는 30 즈음인 1834년에 청구도를 제작합니다. 청구란 동쪽에 언덕이 많은 나라, 즉 조선을 이르는 말로 조선의 전국 지도를 뜻합니다. 청구도는 직접 그려서 만든 필사본 지도책인데요. 김정호는 청구도를 그리면서 조선 전체를 가로, 세로로 나누고 전체를 연결하면 전도가 되도록 했습니다. 오주연문 장전산고라는 백과사전의 저자 이규경은 청구도는 전국을 바둑판처럼 만들고 한 면에 하나의 지도를 만들어 넣어 손바닥을 보듯 편리하다 라며 청구도의 우수성을 칭찬했는데요.
김정호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청구도를 고쳐 그리며 좀 더 편리한 지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19세기 중후반경 김정호는 동여도를 완성합니다. 동여도는 색을 칠한 그림 지도로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데요. 특히 14개 항목에 26종이나 되는 기호를 이용하여 각 고을의 정보를 표시해 김정호가 만든 지도 가운데 가장 많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지도를 만들면서 김정호가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지도 이용의 편리성인데요. 이에 김정호는 동여도의 풍부한 정보와 기호를 대폭 정리해서 1861년에 대동여지도를 목판본으로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한양의 지도인 수선전도를 목판으로 제작하고 최한기가 펴낸 지구 전후도를 목판으로 새기는 등 목판본 지도들을 만들어 지도를 대량 인쇄해 널리 보급하고자 했습니다. 지도 제작에 필요한 전국 각 고을의 정보를 얻기 위해 김정호는 동여도지, 여도비지, 대동지지 등의 지리서도 편찬했습니다. 중인 출신의 학자인 유재건은 조선 후기 뛰어난 서민들의 이야기를 담은 이향견문록에 김정호의 업적을 기록했는데요. 김정호는 호를 스스로 고산자라 했다. 대동여지도를 그리고 목판에 새겨 인쇄해 세상에 펴냈다. 또한 대동지지 10권을 편집했는데 마치지 못하고 죽었으니 애석하다. 조선의 지도와 지리서 제작에 평생을 바친 고산자 김정호. 그는 이렇게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도 지도 제작에 온 힘을 쏟았다고 합니다. 김정호의 생애에 대해서 알려진 것이 적어서인지 그를 둘러싼 오해들도 많은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김정호가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 전국을 3바퀴 돌고 백두산을 8번 올랐다고 하는데 당시 교통사정 등을 볼 때 이 이야기는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비록 그의 생애가 정확하게 전해지지는 않지만 김정호는 대동여 지도를 만들어 지도의 실용성과 대중성을 높인 최고의 지리학자임은 분명합니다. 이 지도는 1402년에 조선에서 제작된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인데요.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이자 15세기 당시에 가장 정확한 세계 지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서구의 세계 지도는 어떻게 생겼을지 오늘 나라방 뉴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약 4,500년 전인 고대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이용해 점토판 위에, 이집트인들은 파피루스의 지도를 그렸습니다. 약 2200년 전인 기원전 194년 무렵 그리스의 수학자이자 지리학자인 에라토스테네스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전제로 세계 지도를 그렸는데요. 에라토스테네스의 지도는 지구를 동서남북 4방향의 선으로 나누고 오늘날의 경도와 위도를 그려놓은 과학적인 지도입니다. 이후 프톨레마이오스는 최초로 투영법을 사용한 세계 지도를 그렸는데요. 이 지도는 유럽에서 중국까지 세계 여러 지역을 상세히 그려서 근대 지도 제작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세의 신학이 모든 학문을 지배하게 되면서 과학적인 세계 지도 대신에 둥근 원 모양의 세계가 T 모양으로 나누어진 티오 지도가 제작됐는데요. 기독교적 세계관을 담은 티오 지도에선 예루살렘이 세계 중심에 있고 에덴이 있는 동쪽이 방위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중세 후반 200여 년에 걸친 십자군 전쟁이 끝나고 르네상스 시대가 열리면서 과학적인 지도가 다시 부활했는데요. 15세기 말과 16세기 초 사이에 콜럼버스와 마젤란의 세계 일주증이 이어지면서 세계의 대륙 분포에 대한 지식이 차츰 정확해졌습니다.
이후에도 서구 여러 나라의 항해는 계속되어 18세기 말에는 제임스 쿡이 남반부의 대부분이 바다임을 확인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세계의 육지와 바다 분포가 명확한 세계 지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오늘 역사의 뉴스에서는 조선 최고의 지도 제작자였던 김정호와 그가 만든 대동여 지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지도와 지리서 만들기에 평생을 바친 김정호의 열정이 있었기에 15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는 19세기 조선의 행정구역과 지리적 특성 등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역사 이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